2025년도 다 끝났습니다. 촬영 일자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이니만큼 올해 좀 결산을 좀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올해 본 연극이 총 17편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 동아리 연극까지 보면은 총 20편의 연극을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생각보다는 많이 못 본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올해 초반에 공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때 너무 없었고, 그래도 제 느낌에 한 달에 2개는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었었는데 따지고 보면은 한 달에 1.3개 정도 본 셈이 되는 거네요. 그래도 오랜만에 정말 코로나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한 해 연극을 좀 많이 봐봤는데 좀 느낌이 남다르긴 합니다. 그 느낌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는 올해 본 연극 17개 중에 베스트 3와 워스트 3를 한번 꼽아보려고 해요. 자, 그럼 바로 베스트 3부터 가겠습니다. 그냥 강인성이 뽑은 2025년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3위는 산수극단에서 산울림 극장에서 했던 고트라는 연극입니다. 제가 요거는 너무 좋아서 희곡도 샀었는데요. 요거예요. 페르난디드 폰 시라흐라는 독일의 희곡 작가가 쓴 작품이고, 이 내용이 뭐였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리하르트 게르트너라는 아주 젠틀하고 박식하고 지성이 있는 어떤 노인분이 자기는 아내가 하늘나라에 간 이후로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고 난 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지도 않다. 내게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줘라. 즉 안락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독일은 안락사가 불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안락사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토론 장면이 이 연극의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장에 윤리위원회 의장, 그리고 게르트너 씨의 안과의사, 주치의죠. 그리고 변호사, 법학자, 의사, 그리고 신학자까지 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딱 모여서 정말 다각도로 안락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 연극이었어요. 딱 그 토론장이라는 장소 한 군데에서 정말 요즘에 있는 토론처럼 이렇게 공연을 만들었었고, 그래서 배우들이 연기를 별거 하지도 않는데도 그 리얼함이랑 대사들의 의미가 너무 잘 들려가지고 굉장히 집중력 있게, 와, 내가 이렇게까지 배우들의 말을 집중력 있게 들어본 게 언제였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밀도 있게 연극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산수유 극단에서 한 공연이고 진짜 다들 베테랑 배우들이시거든요. 특히나 게르트너 씨의 변호사로 나왔던 예수정 배우님이 혼자서 막 연기를 크게 하지도 않고 다른 토론자들은 뭔가 다 썰어버리는 그 느낌이 있는데, 와, 그게 너무너무 좋았었고, 제가 항상 느꼈던, 연극에서 토론을 한다면, 토론극을 만든다면 항상 좀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과장되지 않는데 관객들로 하여금 정말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고, 정말 그냥 토론을 싸움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유의미한 대화들과 어떤 논쟁들이 오고 가는 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연극이 그거를 너무 잘 구현해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아마 레파토리처럼 몇 년에 한 번씩은 공연할 것 같으니까 이 공연도 만약에 또 한다면은 법정극 좋아하시고 토론 좋아하시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않고 보실 만한 연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의 베스트 연극은 국립극단에서 주최했고 국립극장에서 공연했던 그의 어머니입니다. 에번 플레이시라는 작가가 각작한 희곡을 공연을 옮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이죠. 김선영 배우님이 오랜만에 무대로 뵙기해서 대극장에서 뜨끈한 연기를 보여준 걸로 굉장히 화제였던 공연이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래요. 캐나다의 아주 추운 지방이 배경인데, 브렌다라는 변호사한테는 자기 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아들이 하룻밤 사이에 미성년자 3명을 강간한 강간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간범 혐의를 받고 지금 자택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 어머니는 변호사로서 아들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은 이 아들을 사회 정의적 어떤 그 처벌의 세계로 내보내야 할지, 문만 열면은 기자들이 플래시를 막 터뜨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둘째 아주 어린 아들까지 있어요. 그 어린 아들한테는 이 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남자의 어머니로서, 변호사로서, 여성으로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집 안에서만 모두 다 보여주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연극이었어요. 일단 저는 이런 도발적인 텍스트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도발적임을 기대한 만큼 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무대를 보면서 오랜만에 좀 충격을 받았었고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연극이었어요. 그리고 김선영 배우님의 연기가 정말 훌륭했고요. 초반 1막에는 조금 붕 떠있고 하이한 느낌? 좀 흥분한 느낌이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2막에 가서 보니까는 2막에서는 또 오히려 차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서 이 인물의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연기를 하셨구나가 납득이 확 되면서 더 좋았었고, 그리고 깜짝 놀랐던 게 그 아역 배우의 연기였어요. 둘째 아들이죠. 초등학교 1학년? 많아봤자? 그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한 8살, 7살, 8살 정도 되는, 아니 애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호흡이 기가 막혀. 보통 어린 배우들이면은 사실 그냥 귀엽고 말 똑똑하게만 잘하면 어느 정도 연기가 잘하게 보입니다. 그 정도의 역할만 바라기도 하고요, 많은 연출가들이. 근데 얘는 분량이 엄청 많거든요. 어머니 다음으로 많은 분량이 이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김선영 배우하고 얘가 대사만 치는 게 아니라 호흡을 주고받는 거야. 그거 보면서 뭐야 이 녀석 제법이잖아, 이 녀석 봐라, 이게 천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둘째 아들 역할의 배우가 살리지 못했으면 이 연극은 반쪽짜리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김선영 배우가 잘했어도. 그리고 그 1장 마지막에서 오는 그 쇼킹한 장면과, 정말 쇼킹합니다. 꽤나 쇼킹하고 해석할 여지가 많은 장면들이 한 번에 확 보여주는 그 에너지도 너무 좋았고, 이 문제를 단순히 한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하드한 문제를 여러 방면으로, 이 한정된 공간에서 여러 방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에너지, 하나의 사건이지만 정말 다양한 갈등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연극이어서 저는 정말 좋게 봤던 연극이었어요. 자, 그럼 이거보다 더 좋았던 연극은 도대체 뭐였냐? 대망의 강인성이 뽑은 올해의 베스트 연극 1위는 헤다가블러입니다. 이것도 제가 희곡을 샀죠. 올해에 2개의 헤다가블러가 있었죠. LG 아트센터에서 한 이영애 배우의 주연으로 했던 헤다가블러와, 그리고 국립극단에서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했던 이혜영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했던 헤다가블러, 이 2개가 있었는데 그 구도 자체가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분석과 리뷰는 영상에서 깊게 다뤘으니까 그 얘기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 내용 얘기도 생략할게요. 요거에 대한 굉장히 제가 해석을 잘 해놨거든요. 사실 권태라는 영상이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좀 각 잡고 만든 영상인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극찬을 하는 거야 라고 궁금하신 분은 리뷰 영상도 보고 해석 영상도 보고 오시면은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아무튼 제가 최고로 꼽은 연극은 이혜영 배우의 헤다가블러이고요. 아까 말했던 그의 어머니가 정말 불같은 연극이었다면은 이 헤다가블러는 정말 차갑고 정말 섬세한 그런 연극이었거든요. 요리로 치면은 정말 간도 삼삼하고 재료도 별거 안 넣고 한 느낌인데 진짜 고급 재료 만든 느낌이야. 트러플, 캐비어, 뭐 이런 것만 딱 올려서 간도 딱 최소한 정말 극한으로 마시는 파인 다이닝 느낌의 연극이에요. 그 연극을 그 3층 개구멍에서 봤다는 사실이 정말 분하는 통이 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입장에서는 정말 틈이 하나도 없고 바늘 하나 들어갈 어떤 구멍도 없고 아쉬움도 없는 연극이었다 라는 감상이 너무 강해서 저는 이혜영 배우의 헤다가블러를 1위로 꼽았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했던 그의 어머니는 올해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을 다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헤다가블러는 아마 영원히 못 보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온라인 극장으로도 풀 생각이 없어 보여요, 국립극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쉽겠죠? 너무 궁금하죠? 어떤 공연인지 볼 수가 없죠? 제 리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베스트 3를 한번 말해봤고, 아쉬웠던 공연, 워스트 3도 한번 말해봐야죠. 마음이 아프지만 욕먹을 각오하고 저 스스로도 자제하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꼽은 올해의 아쉬웠던 공연 3위는 국립극단에서 했고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했던 태풍입니다. 태풍. 재밌게도 태풍의 연출이 박정희 연출님이시거든요. 그 지금 국립극단의 예술 감독님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1위로 꼽았던 헤다가블러의 연출님이세요. 그리고 태풍의 주연 배우는 누구였냐면은 아까 제가
최고의 연극 3위로 꼽았던 고트의 예수종 배우님이세요. 그리고 희곡 작가는 누구야? 인류 역사상 고트인 셰익스피어고. 그러니까 아무리 최고들이 만난다고 해도 좋은 공연이 나오는 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 태풍은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웠고요. 왜냐면은 헤다 가블러의 연출님도 워낙 헤다 가블러 보고 나서 기대가 너무 높았었고, 예수종 배우님은 제가 워낙에 팬이고,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태풍은 정말 재밌는 텍스트거든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내에서도 꽤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코미디, 희극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러모로 좀 아쉬웠습니다. 약간 음식으로 치면은 좀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식재료에 대한 해석이. 일단은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고 싶진 않은데, 만듦새가 워낙 좋았어요. 엄청 타이트하고, 확실히 헤다 가블러 때만큼의 그 타이트함이 느껴졌는데, 그 타이트함이 맛이 없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사실 제가 쇼츠에서도 말했지만은 한 40분을 졸았거든요. 같이 보러 간 짝꿍이 웬만하면 연극 보면서 잘 안 좋아오는 스타일인데, 옆에 보니까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도? 라고 하고 왼쪽을 봤는데 왼쪽 분도 이렇게 졸고 계시고, 살짝 멀리 봤는데 옆에 분도 이러고 계시고, 쪽을 봤는데 옆에 분이 이러고 계시고, 그랬다라는 어떤 썰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수극인데 용서를 전제로 깔아버리고 시작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오는 힘이 너무 없었었고, 그리고 박정희 배우님이 드림 능력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유머 감각은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 솔직히 안 웃겼습니다. 하나도 안 웃겼고, 웃기려고 했던 장면들이 이거 비판하려니까 이제 할 얘기가 많아지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점은 배우들의 대사가 잘 안 들렸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사운드 디자인이나 마스터링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천막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마이크 스피커 설치가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되게 울리더라고. 그리고 예수종 배우님이 연기를 되게 조곤조곤 되게 작게 하셨었고, 작은 소리가 울리기까지 하니까 대사가 예수종 배우님이 그런 배우가 아니신데, 제가 대극장에서 연기하는 것도 많이 봤고 조곤조곤 연기하는 것도 많이 봤지만은 그런 배우가 절대 아니신데 안 들리신다는 게 크리티컬한 문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아쉬웠던 공연 3위이고요. 아쉬웠던 공연 2위는 극단 그린피그에서 만들었고 서강대학교 메리올 극장에서 공연했던 초록이가 거짓말을 하면 우린 모두 박수를 치는 거야! 라는 연극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좀 소극장의 작은 극단의 어떤 전위적인 연극이 보고 싶어서 예매를 과감하게 해서 보러 갔었는데요. 제가 올해 올렸던 영상 중에 요즘 연극이 징징거리는 느낌이 드는 이유, 이런 공연은 제발 그만 만듭시다 하면서 올렸던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이 사실 이 공연을 보고 올렸던 영상이었어요. 내용은 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을 죽이고 땅속에 묻어서 다음 학교에 갔는데 또 선생님이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 뭔가 약간 꿈속의 꿈처럼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 아이가 막 꿈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초록이가 이렇게 선생님을 죽이고 탈출하려고 하고 그런 내용인데, 내용이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연극을 한 번 보고 내용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무엇보다도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 감정 배설을 하는데 속에 알맹이는 없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2시간 내내 보고 있는 게 참 괴롭다라는 느낌이 드는 공연이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하면은 그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렇게 알맹이 없이, 어떤 해결책 없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어떤 제시나 제안 없이 징징거리고 화만 내고 뭔가 감정을 배설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전위적인 막 복잡하고 막 있어 보이는 그런 연출과 스토리와 그런 액션에다가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담아서 하는 연극은 이제는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 연극이었습니다. 너무 이게 극단에서 열심히 해서 고르니 공연이라 그렇게까지 막 비판하고 싶진 않아서 사실 리뷰 영상까지 안 올렸지만, 작은 극단일수록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뭔가 좋습니다. 제가 이제 꼽을 대망의 올해의 워스트 연극 1위는 다들 느낌이 오셨겠죠? 최근에 영상 올려서 많은 비판의 댓글을 받고 있는 그 연극 라이프 오브 파이입니다. 고민을 했어요. 라이프 오브 파이와 초록이 중에 어떤 공연을 워스트 1위로 꼽을까 하다가, 그래도 뭔가 난 라이프 오브 파이가 좀 더 괘씸한 느낌이야. 약간 이제 괘씸죄 추가입니다. 제 어떤 그 비용과
그리고 제가 라이프 오브 파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애정을 뭔가 약간 무시하고 이렇게 한 느낌이 들어서 1위로 꼽았습니다. 근데 하도 전 영상에서 이제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옹호를 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첫 번째, 아니 이거 당연히 연극인데 이거 뭐 뮤지컬을 속였다고 그런 거 가지고 비판하냐 라고 말하시는 댓글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하자면은 제가 뭐 뮤지컬이라고 올려서 그게 뭐 열받아서 비판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어떤 그냥 지적 정도였었고, 문제는 뭐냐면은 공연 전체가 뮤지컬의 문법을 따라가는데 왜 노래가 없냐 라는 게 가장 중요한 비판 지점이었어요. 그 정도로 텍스트를 뭉개면서 과할 정도로 친절하고 과할 정도로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낼 거면은 노래를 넣어서 그 해석의 여지와 텍스트의 여지를 메꿨어야지 왜 노래도 없이 뮤지컬의 문법을 따라가냐? 라는 게 제가 가장 비판의 요지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는 안 했지만 볼거리는 정말 대단합니다. 스펙타클만큼은 어디서 볼 수 없는 화려한 무대 장치와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것을 아동극으로 만들어서 가장 화려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 보러 갔었으면은 좋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기대하는 건, 그리고 좋은 연극에서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비판한 거였지, 그 바다에 배가 떠 있는 듯한 그 연출과 그 장면과 장면을 넘어갈 때 그 앙상블, 그리고 뭐 박정민 배우 솔직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박정민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저는 좋게 보이진 않네요. 그거는 좋게 볼 수가 없네. 솔직히 말해서 그 나이 때의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어느 배우를 데려다 놔도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무튼 라이프 오브 파이 화려한 무대 장치를 보고 싶고 정말 즐겁고 쉬운 라이프 오브 파이를 보러 가고 싶으시다면은 추천합니다만, 아마 그걸 보러 가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 돈 내고 저는 차라리 뮤지컬을 보러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그럼 노래 듣는 맛이라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괘씸죄가 추가돼서 워스트 1위가 된 라이프 오브 파이였습니다. 이게 토니상도 받고 뉴욕에서 전 세계적으로 막 공연이 엄청 성장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 거 저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거를 사실 국내 공연 프로덕션을 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면은 라이센스가 있는 공연을 아마도 거의 그대로 가져왔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없었을 거예요. 더 좋은 공연들을 만들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린 이 멋진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배우님들과 그 퍼페티어 이렇게 조종하시는 분들, 그리고 프로덕션의 모든 스태프분들의 노고를 저는 인정하고, 이런 대형 공연이 한국에서 점점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공연이 수준이 매우 안타깝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베스트 3와 워스트 3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작년에도 올렸고 올해 초에도 올렸던 영상이 드디어 연극에도 르네상스가 오는가? 무비 스타들의 인베이전으로 통해 공연이 무지막지하게 활성화되고 연극이 드디어 어떤 이 공연계의 메이저로 뛰어들 수 있는, 대중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나? 라는 어떤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봤던 자료에서는 9월까지 나왔던 연극씬에 대한 그 통계를 정리한 자료였는데, 공연 수는 많이 늘었다고 해요. 작년에 비해서 공연 수는 많이 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관객 수는 작년보다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현상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전 두 가지로 봤어요. 이 현상을 공연에 대한 생산자들이 그만큼 많이 소비하지 못하고 있구나. 즉 우리 연극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연극을 보러 가줘야 되지 않나? 좀 더 연극을 적극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좋은 공연을 만들고 공연이 더 이렇게 순환이 되고 공연만 만들지 말고 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작은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었구나. 그만큼 연극을 만들기가 점점 더 쉬워지는 세상이 됐고, 거기에 저도 하나 일조했었죠. 그래서 나는 우리 17개나 보러 갔으니까 좀 그래도 뭐가 좀 있잖아.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아무튼 정말 공연 만들기 쉬워지는 세상이 됐구나. 근데 그에 비해서 공연을 만드는 어떤 노고와 노력에 비해서 마케팅적으로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있나 혹시?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형 공연들의 아까 말했던 라이프 오브 파이라든지 렛미인이라든지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든지 아무튼 그런 공연들의 바이럴은 커지고 하이프도 커지고 객수는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그게 연극씬 전체의 어떤 파이를 키우는 역할까지는 아직은 못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연극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공연 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지만
마케팅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극장 안에만 있지 말고 세상 밖으로 그걸 끌어내려고 좀 노력을 하는 시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거기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 제가 아까 말했던 베스트 3에 들었던 이 공연들이 정말 좋은 공연들이 더 하이프받고 더 많은 대중들에게 보여지고 더 뭔가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거기에 나왔던 배우들이 또 작은 공연에 가서 또 이렇게 또 붐업되고 그리고 그 공연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또 공연을 보러 가고 이런 식의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연극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연극은 무대 밖으로 좀 나오는 시도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무대 밖은 뭐냐면은 곧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좀 많이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내년에 저는 강인성이 채널을 계속 운영을 할 생각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연극만 하는 게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이 채널에 대한 어떤 성장세의 어떤 한계를 좀 느끼는 것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채널을 하나 더 파서 더 다양한 컨텐츠들의 어떤 스토리텔링과 철학을 좀 드러내는 채널을 만들지 아니면 이 채널에서 그런 시도를 해볼지 아니면 그냥 연극만 갈지 아직까지 고민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올해 연극을 17개나 보면서 느낀 점은 뭐였냐면은 저는 연극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뭐니 해도 다른 콘텐츠를 볼 때도 너무 좋지만 객석에 앉아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아마 연극을 많이 보러 가게 될 것 같고 많이 보러 가는 만큼 콘텐츠들을 또 많이 만들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활동을 이어가다 보면은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 연극도 그렇고 뭔가 선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작은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저의 올해의 관극에 대한 정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26년에도 더 많은 연극을 보고 더 많은 리뷰와 더 많은 소개 또 더 많은 텍스트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2026년 화이팅!